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양자기술 관련 기업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통신 등 차세대 양자기술 R&D가 가시화한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양자기술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암호 관련 기업들이 해당합니다. 이에 엑스게이트, KCS, 우리로 등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약 2개월 만에 장중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39,931로 전거래일 종가보다 1.42% 오른 상태이며 장중 한때는 4만 91까지 상승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날 미국 낙스닥 지수가 22만 선을 돌파한 영향을 받아 반도체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며 엔화 약세도 수출주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강달러 흐름에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11월 이후 3.3%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화 중 가치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29원에서 출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가 나온 후 현재 1,430원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잠실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잠실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금 상승 전환 하나 했더니 다시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는 조금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줄까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이슈 하나하나에 좀 변동성이 강한 민감한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뭐 약간 쉬어가는 눈치 보기 장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V자로 반등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뭐 탄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좀 되는 뭐 그런 후속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를 투매를 딛고 일어서는 단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담화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약간 쉬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은
이번 주말에 탄핵에 대한 어떤 통과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이제 최종 판결이 좀 돼야겠죠. 정치적 판단하고 이제 법리적 판단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3개월 정도는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좀 된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약간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지만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의 어떤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여기 이제 이 저점 영역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의 담화 때문에 잘 가다가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만은 만약에 담화가 없었어도 오후에 약간 흔들릴 자리다.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내일은 좀 뭐 약간 불확실성이 좀 되겠죠. 그러다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슈팅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행보 등락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뭐 상승 반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왼쪽 어깨 나오고 옆머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겠네요. 여기서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역해된 숄더가 나온다. 항시 주가라는 것은 고점의 모형은 헤드앤 숄더가 기본이고 저점은 역해된 숄더 또는 쌍봉, 그다음에 쌍바닥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에도 움직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시나리오를 그려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비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은 비경제적 요소는 일시적인 충격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등이 다 회복이 된 뒤에 다시 한번 경제적인 어떤 변수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자 이제 반등, 이게 탄핵 이전으로 국민은 거의 다 올라왔죠. 어떤 분들은 뭐 투매가 됐을 때 또 탄핵이 연기되면은 또 빠지고 12월 말까지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인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흔들리다가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갔죠. 올라갈 때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에서 탄핵이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됐다 예상대로 해도 주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또는 내년 증시를 좋게 보는 어떤 매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어떤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론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꽉 채울 거다 6개월까지 뭐 채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 뭐 한 3개월 잡고 한 3, 4개월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질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통과가 뭐 여당이 뭐 찬성 기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또 대통령도 뭐 그래 나쁘지 않다 자진 사임한 것보다는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도의 정치 행위 이런 부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판단한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그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상승률 종목군들 약간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 위세 하이텍 그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갔습니다.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쪽 관련된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기술에 대해서 첨단화된 그래서 와이즈 시리즈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요구 뉴럴링크하고도 연관이 됐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많이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조정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 메타버스 쪽으로 잡혀주는 것은 메타버스 구현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잡혀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위세 하이텍, 그다음에 오픈 베이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CU박스, 뭐 로봇 관련된 시맥스 이런 부분들이 강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메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라는 종목군도 신규 상장이 로봇 관련된 솔루션으로 상장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도 하드웨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비중이 서서히 좀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규 상장하고 최신의 매물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로봇 관련된 솔루션 부분에 어떤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뭐 상한가 뭐 친 종목 중에 뭐 대선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치 관련된 부분들은 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펩트론이 오늘 27% 급등인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 싸게 대량으로 공급을 좀 해보자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BT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신이 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테슬라 이제 신고가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메타의 주크버그 마크 주크버그도 이번에 트럼프 출범 뭐 할 때 어마어마하게 기부금을 냈죠. 서로 뭐 이렇게 베팅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튼 펩트론이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비만 치료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순환매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순위 종목이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죠. 인벤티지 랩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비슷한 기전인 나이백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 장대 양봉 나오려고 하고 있고 또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죠.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인벤티지 랩도 약간 비슷합니다.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양자 관련된 이슈가 떴을 때 대장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엑스게이트다. 그리고 또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 했는데 역시나
이틀 연속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후발 종목군들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참고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된 뭐 그런 종목군도 좀 되고요. 또한 보안 관련된 아닌 자회사가 이쪽 관련된 AI 인공지능 관련된 뭐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도 뭐 같이 덩달아 올라주고 있고요. 평상시 어떤 그런 장보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 이후에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이 대거 급등을 막 상한가 5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인맥 관련된 종목이 아닌 종목군도 이렇게 덩달아 이슈가 있으면은 크게 튀어주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바닥에 최하단의 이제 분기점 여기에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탄핵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이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7월까지 펼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8, 9, 10은 항시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7월까지 또는 6월까지 랠리 한 6개월 랠리가 저는 있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다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메타버스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전일 짚어주셨던 엑스게이트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양자 암호통신 OLED 섹터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적절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뉴럴링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던 테마인데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뉴럴링크 관련 분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글이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안전성, 보안에도 우려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양시장 개인을 반갑게도 사들이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아무래도 여전히 팔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CS 2025 헬스케어 쪽의 기업들이 대거 약진한데 이번에 화두 부분들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의료 AI 쪽.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뉴로테크라는 새로운 어떤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뉴로테크라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용어인데 뉴럴링크라는 테슬라 이제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두각을 나타나니까 이 신경 관련된 신경망 부분 플러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경망을 연구하는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신경망에 대한 정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분야가 앞으로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BCI 이 기술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은 생체 신호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BT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위세 하이텍도 새롭게 여기에 좀 추가가 좀 되기도 하고 이제 기존에 제가 언급했던 많은 종목군들이 좀 제이시언 시스템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이제 이 BT 종목, 바이오 종목에서는 리메이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링크 제네시스가 또 차트상으로는 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 AI 인공지능 기반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 또 특허 이쪽 관련된 것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있다. 물론 이 시총이 좀 가벼워서 좀 소개하기는 그렇지만은 테마적으로는 가벼운 것이 또 오히려 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틀 상승 하루 조정 오늘 마침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눌림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은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링크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종목 뭐 소개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를 이론적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일시적으로 이제 출렁거렸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 업계도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를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은데 지금의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성장 속도도 기가 막히게 증가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강세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그 통신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로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종목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드림 시큐리티라는 겁니다. 뭐 시큐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안이네 금방 아실 겁니다. 이쪽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인증 관련된 솔루션, 유선 보안, 무선 보안, 전자 문서 보안 여기에 관련된 인증 관련된 쪽에 최고 기업을 좀 달리고 있는 것이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 아직 시세를 좀 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상승하다 많이 밀렸고 오늘 윗꼬리를 다시 한번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가 약간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또 관심 있게 기업을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달린 것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로봇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 2차 전지가 곧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덩달아 이런 자동차 부품주나 이쪽 관련된 종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 다음에 테슬라도 지켜보는 테슬라가 새로운 어떤 엔비디아를 꺾고 주도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라는 종목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 어떻게 보면 메타와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권하고 밀착하는 흐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고 우호적으로 정책을 이제 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올라서 좀 차트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아침에 있는 차트 이제 캡처본입니다. 삼보모터스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이쪽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전기차 소형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의 기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완성차는 아니지만은 아주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는 또 특별한 강점을 가진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삼본모터스를 그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업이 워낙 현대차, 기아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전멸을 좀 했죠. 근데 틈새 시장에서 좀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삼본모터스,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그다음에 특장차 또는 농기계 이런 종목이 또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동이나 TY에 올라간 것도 이런 맥락이고 또 삼본모터스도 마찬가지 이륜차라 이쪽 관련된 종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본모터스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뭐 세미나가 열렸는데 글로벌 방산 시장이 1조 달러가 확대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전 세계 국방 예산이 3조 달러 해당이 되는데 경쟁적으로 자주 국방 강조하고 방위 부담 정책이 있기 때문에 평화 무주가 정착이 되더라도 후폭풍은 좀 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어떤 수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방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또 방금 이슈에서 말씀해준 것처럼 이 K방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항시 국방, 경제, 뭐 이쪽 돈이 되는 쪽으로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키워드를 꼽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뭐 중동 순방하면서 또 폴란드 쪽 하면서 원전하고 방산 여기에 이제 세일즈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탄핵 뭐 여파 때문에 이게 다 중단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려에 불과하고요. 계약 단계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있으면 며칠 연기가 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뭐 3년, 5년씩, 1년씩 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계속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 계약 단계가 아니면은 전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 만약에 출범이 되면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어떻게 보면은 이 방위 부담 군축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방비는 절대적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러우 전쟁의 어떤 교훈 어떻게 보면은 국방이 약하니까 침투가 당한다 이런 부분이죠. 미국 이익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다. 결국은 미국이 도와줘도 지는 결과가 가져온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동, 인도 이런 부분의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대만 전쟁의 위감이 새롭게 떠올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 보면은 한국이 몇 위입니까? 5위, 6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위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을 앞선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이제 미사일 분야라든가 첨단 쪽의 분야에서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빼고 중국, 인도 빼고 나머지를 해도 최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인구수가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초강대국, 미국, 러시아를 빼고는 사실상의 최고의 어떤 기술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적 파워, 실전 경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잠깐 뭐 살펴보면은 러시아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나토 가입이 기존에 이렇게 좀 돼 있죠. 근데 합류를 좀 했던 나토에 합류를 했던 나라들 개념이고요. 지금은 합류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인데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니까 러시아에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진 부분도 있고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고 연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휴전 협상을 해도 안 된다. 3분할을 해야 된다. 지금의 뭐 이런 분야이죠. 여기는 실제 러시아 땅, 여기는 친러시아, 그다음에 여기는 반러시아 쪽. 이렇게 3분할을 아예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트해, 그다음에 흑해, 요거를 해상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은 가스관이 전체적으로 다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루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가스관이 전부 다 봉쇄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전체의 그 천연가스 가스관 대신에 LPG 쪽으로 수입을 좀 하죠.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 미국으로 가죠.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기 팔아먹고 그다음에 LPG에 대해 공급망을 완전히 확보하고 세일가스의 어떤 수출의 지배력을 강화를 좀 해주는 최대 수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3분할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휴전 협상은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잠잠해지더라도 새로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식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세일가스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그 현재 LNG선으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LNG 선박도 조선주의 또 호황도 다 여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종전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착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후폭풍이 바로 이 조선 그다음에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에 관련된 전쟁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방공망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 어떤 하마스 어떤 무장단체하고의 공격이 레바논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란하고의 마찰까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중동 질서에 대한 재질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슬람은 아랍은 두 개의 패권이 좀 있죠.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어떤 싸움인데 수니파가 차지했던 부분들. MN 반군은 정부군은 수니파죠. 근데 반군은 시아파의 강경파가 차지하고 있죠. 이란이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맹주로서 또는 시리아 쪽하고 연결이 되고 이라크 쪽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이번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꿈꾸는 어떤 중동의 세계 질서가 어떤 거냐? 바로 요거죠. 다시 말해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다시 한번 건설을 하겠다. 인도부터 출발한 부분들이 두바이, 사우디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중동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네옴시티도 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거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 밀어내는 것도 해양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질서의 재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하고 두바이를 끌어들여서 바로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재편이기 때문에 다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또 마찬가지로 현재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이 중국에 대한 봉쇄 부분들이 여부가 타이완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해양 진출에 대한 포부도 타이완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차 방어선, 제1도련선, 2차 도련선, 또 3차 도련선, 태평양까지 그런 것들인데 1차 도련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을 차지를 좀 해야 되죠. 이런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당이 좀 대만을 좀 차지했죠. 그래서 대만 수복을 하려고 전부 다 병력을 딱 집결을 했는데 딱 터진 것이 뭐냐? 북한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거의 수포로 들어갔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죠. 사실 북한 때문에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슷하게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이제 중국이 이제 컨트롤하면은 대만 수복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두 번 북한이 이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현재 북한을 현재 강압적이든 회유든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 해서 수복 작전이 실패를 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대만하고 북한하고 빅딜, 그러니까 남한어이죠. 남한이 북한을 차지하는 빅딜,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 빅딜,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의 다툼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중 패권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대만에서 시작이 될 거다.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만 수복의 가장 걸림돌은 북한이다. 북한이 돌아서면은 대만 수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굉장히 뜨겁게 좀 타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마무리를 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이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었던 것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정신없이 두드러 만드는데 K9 자주포로 반격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듬성듬성 해가지고 포격이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고폭탄 이게 이런 폭탄이 아니라 공중에 터지는 이런 고폭탄이기 때문에 반경 50m는 전멸을 한답니다. 이걸 표시하실 때 여기서 이 폐사계 간 사람의 대부분이 사망이 돼서 전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K9의 자주포의 명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하고 K2 전차도 팔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의 신화적인 어떤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방산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방비가 증액되는 만큼 관심받는 종목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자주포와 방어체계 등까지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매매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방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이 국내 방산주를 보자면 이에 대해서 지금이 디스카운트 구간이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K방산 수출, 우리나라 기업 어떤 기업들이 조금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두 개를 보면은 LG 넥슨하고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자, 그 LG 넥슨은 그 한화 시스템과 함께 이제 천궁토를 생산하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최근 탄핵 리스크 때문에 해외 수출 방산, 세일즈 외교가 좀 멈추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천궁2 대공 미사일 체계, 방어 체계 이런 부분들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인데 K9의 명성의 후광에 영향을 받아서 KT 전차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좀 입장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낙폭화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요. 한화 시스템과 함께 지대공 미사일 천공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두 기업 모두 방산주가 관심받으면 함께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이 미사일과 전차, 이 방산 수출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두 기업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나요? 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을 보는 이유는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레일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코플로트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업을 왕성하게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양한 플랫폼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은 같은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가프레스 하이퍼캐스팅이 있죠. 다시 말해서 테슬라에서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어떤 찍어내는 공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찍어내죠. 그러면서 조립 공정을 단축했는데 현대로템에서 새로운 기가프레스 부분의 기기를 납품 매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많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현대로템에서는 K2 전차가 좀 있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웃지마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철망을 위에 올려놨습니다. 레이더에 뭐 감지를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웃지 못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적외선 탐지를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웃지 못할 총국이 벌어지는데 최첨단 시대에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러시아의 전체에서 목격이 됐다. 그리고 제블린이라고 하죠. 제블린 미사일에 허무하게 좀 당하는 그런 방어 체계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KTU 전차에는 능동형 방어 체계, 회피 기능 할 수 있는 소프트킬 방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연막탄을 쏘면서 도망가는 그런 부분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열추적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바로 이렇게 하드킬, 바로 대항해서 쏘는 그런 폭발 기능 이런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이나 이런 제블린이 나오면은 즉시 반격해서 딱 그 위치가 있으면은 터지는 거죠. 터지게 되면은 더 이상 못하는. 여기서 진짜 열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K2가 가성비뿐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드, 그다음에 미국의 에브람스의 전차보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제 그 객관적인 평가, 노르웨이에서 하는 설원에서 질주하는 밤에
딱 영하 40도에서 다음 날 시동 켰더니 켜졌는데 나머지 전차는 전부 다 안 켜진다든가 또는 사마귀를 질주하는 뭐 그런 늪에 빠져도 차체를 낮춰서 그냥 올라가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무튼 이런 거에서 대단한 성능을 발휘를 좀 했던 그런 것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석권을 하는 이유가 이런 기술력이 존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능동적인 방어 장치가 잘 되어 있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기가 프레스 등까지 포트폴리오 폭이 넓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부분들은 잘 아다시피 T-50 고동훈련기, 그다음에 KF-21 최신의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 이런 개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통합돼서 사업부가 펼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기술 제휴는 록히드 마틴과 함께 했지만 독자적 기술로 융복합해서 이런 두 개의 기종을 발견을 했죠. 처음에 이제 T-50 훈련기를 여기에 이제 이 훈련 기종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다 실제 무기를 장착하면은 FA-50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라크, 필리핀, 태국 공군기에 직접 수출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초음속은 아니고 아음속, 음속에 거의 가까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항공기라고 공격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훈련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도 다 되는 최고의 어떤 기능들이죠. 그러면서 수주 내용들을 보더라도 주문 대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특히 돈이 없는 제3국가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의 그 F6, F7 뭐 이런 이제 부분하고도 거의 버금이 가는 그런 시리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50 계열의 잠재적 수요도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까지도 이제 진출하는 그런 역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더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초음속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KF-21 거의 성공을 했고 일부 훈련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최신의 전투기 F-21을 거의 따라잡는 그 기술이고 웬만한 것과 전부 다 호환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 굳이 수입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한국에서 현재 항공모함 탑재하는 건데 미국 최신의 전투기보다는 우리 거를 개량해서 만든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4.5세대로 가지만은 5세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최신의 전투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항공기보다는 한국의 항공기를 거의 대체해 나가려는 그런 나토의 어떤 기종하고 또 순환 이렇게 호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 부분들이 한번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 박스권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뉴럴링크, 보안, 자동차 부품, 방산 올라왔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코트라가 세미나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확장성을 언급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방산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인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적절한 대응 전략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